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입찰 보러 가면 어때요? 분위기가 거의 전쟁터다 그러죠. 전쟁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오늘도 중요하겠지만 과거를 꼭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7월달이죠. 7월달이면 올 1월달이나 작년 12월달 정도를 복기해 보시면 지금 시장이 진짜 과열된 시장인지, 그리고 앞으로 한 6, 7개월 후인 내년 한 2, 3월 달에 또 오늘을 복귀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가 내가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때 내가 매입을 했으면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못 하시는 분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분이 후회하고 안 하시는 분이 후회하는 시장이다. 그러면 저는 항상 과거를 복귀합니다. 물론 우리가 쭉 상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의 맛도 봤고, 그리고 조정의 고통도 겪어보셨습니다.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일 고점에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잠시 고통을 버티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또 좋은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버티고 중간에 다 버리고 나왔다. 그러면 또 후회하는 게 뭐다?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아파트는 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느냐 하면 현금화 시킬 수 있고 가장 신뢰가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작년에 12월 달에 낙찰받은 물건을 보면서 그때는 얼마에 낙찰받았고 지금의 시세는 얼마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거를 투자해야 내가 지금 복귀해주는 이런 물건처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한번 보시죠. 마포구 대영동에 있는 신촌그랑자이라는 아파트고 전용 25평, 감정가는 16억인데 14억 8,800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때는 입찰자는 9명이 들어왔습니다. 9명. 잘 보세요. 신촌그랑자이 아파트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낙찰가는 14억 8,800. 그 다음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아현동에 있는 마포구의 대표 주자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고 전용 84에 감정가 16억. 지금 16억 7천에 103% 났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 이거는 한 분이 들어와서 이 당시에도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받았어요. 용기가 대단하시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자이가 14억 8천을 받았죠. 113B예요. 저희들은 타입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2024년 7월 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 거를 보죠. 한 달 전 거를 보는데 18억 8천, 18억. 우리는 중청 이상이죠. 18억 5천. 그러면 결론은 최소한 18억 5천에는 거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올랐죠? 그 사이에 약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랑자이 말고 마레프도 한번 보시죠.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7월 달에 18억 5천, 6월 달에 19억에 다들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단독 낙찰 받았죠. 16억 7천에 받았는데 얘는 지금 19억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곧 20억을 돌파할 것 같고, 웃긴 거는 뭐냐면 그래프 보시면 옛날 고점이 얼마냐면 19억 4천입니다. 그러면 한참 상승할 때 진짜 불장이라는 그 시절에 그 가격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고점 이제 다 왔는 거고, 옛날 고점 이제 돌파되면 이제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그때 이런 걸 안 하셨을까? 못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자금이 있었다면 과연 했을까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6, 7개월 후인 내년 2025년 1월달, 2월달, 3월달 되어서 2024년 7월달에 나는 왜 그때 안 했을까를 반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때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또 무슨 변명할 수 있죠? 자꾸 내가 폐차를 하니까 스스로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마레프도 한번 유찰해도 되지만 103%의 낙찰 받으신 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석 달 전에 방송에 내가 뭘 찍어드렸냐면 아파트 지금 상승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유찰했는 거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신건대 물건을 보시라. 그리고 신건대 가격이
만약에 감정가 1억이고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 1억 2천이다, 1억 1천이다. 그러면 감정가에 그냥 들어가라. 지금 당장은 마진 폭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상승 곡선을 탔다. 빨리 입찰 보시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생들도 신권에 낙찰 받으신 분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이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반은 떠밀려서 입찰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굳이 내가 이거는 애매한 금액인데 당연히 애매하죠. 그리고 한번 유찰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낙찰 받기는 쉽지 않다. 회원님이 이걸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애매한 금액일 때 남들이 못 들어올 한 번 더 고민할 금액일 때 우리 입찰 보자. 그래야 내가 쉽게 내게 될 수 있다. 이러고 제가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낙찰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요즘 웃으면서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고민했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헛된 고민이었다. 사실 그때 내가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다가 멘토님이 자꾸 푸시해서 내가 아이고 뭐 손해보겠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좋대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시기라는 게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상승 곡선을 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단지의 공통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단지의 아파트의 공통점은 뭐냐면 역세권의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예요. 지금 시장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실수요자들. 그래서 옛날처럼 막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 왜? 취등록세가 지금 8.8% 13%까지 내가면서 투자하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실수요자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움직이겠어요? 투자자들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그러면 투자자들은 물론 역세권의 신축의 대단지 가면 좋겠지만 자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제는 구축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얘기라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단지 신축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움직인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누가 움직이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100% 움직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갭이 작은 거, 때로는 구축, 내 돈 작게 들어가는 거 이런 물건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닐 겁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한 타임을 놓쳤다 하시면 이제는 투자자 시장으로 빨리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구축 아파트도 상관없어요. 왜? 이제 신축이 건물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사람들이 얘들도 벌써 작년 12월 달 기점을 봤을 때 3억씩 4억씩 어떤 단위는 5억씩 올라 버렸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이 구축을 찾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사람의 심리고 우리가 계속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축 아파트를 보셔도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 서울 중심 지역이 올랐죠. 강남 상구, 하다못해 강동구까지 오르고 마포, 승동, 영등포까지 싹 다 올랐습니다. 한강 끼고 있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그 2선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지금 경기도 아파트들도 똑같이 역세권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말고 경기도의 구축도 괜찮고 때로는 나는 구축은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광역시에 가셔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투자를 못했다. 이 시기를 내가 한 타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물론 서울의 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사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 차순위로 서울의 구축 아파트, 때로는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경기도의 약간 구축 아파트,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구축 아파트 도저히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광역시로 가셔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사시면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꼭 맛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작년 12월 달에 부동산 가면 어떤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마. 차라리 전세로 있어.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 사러 갔다가 때로는 집을 살까 아니면 또 다시 전세로 있을까를 고민하시던 분들도
매매를 안 하고 다 전세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수도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여성쌤이 원봉동 아시죠? 거기에 이제 촬영하러 갔다가 부동산 들려서 왔는데 한 달 전에도 거기 촬영 하나 하고 왔거든요. 한 달이 아니지. 2주, 3주 됐는데 그때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고 급매물이 싹 사라졌고 호가로 지금 거래된답니다. 호가로. 부르는 호가로 지금 거래되고 매물이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기 타고 있고 집을 보려고 하면 계약금을 넣어야지만 집을 볼 수 있는 이 시장이랍니다. 이게 옛날에 한참 집값 상승할 때는 집을 보려고 하면 있잖아요. 한 팀이 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여기저기에서 집을 하나를 두고 경쟁을 하는 거야. 자기 손님 붙이려고. 그러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토요일 날 4시다. 이때 되면 한 10명씩 줄 서서 집을 보고 가세요. 기차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다 왔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순서대로 다 오른다 이 말입니다. 순서대로. 지금은 안 올랐는 거 사시는 분들이 제일 현명하신 분이에요. 단 지방 소도시는 아닙니다. 이것만 명심하고 계시면 돼요. 아직은 지방 소도시가 상승하려 그러면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오르니까 요 순서에 맞게끔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입찰한다 그러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자금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은 가격이 상승이 없는 차라리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서울 쪽에 있는 빌라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시세 차익을 보면서 단기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 이해되시죠? 이런 시장이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축 아파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구축 아파트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년까지는 그래도 준신축이라 그러죠. 그러면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멘토님 부동산이 이렇게 빨리 변화무쌍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뭐 하나 툭 치잖아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가도 움직이고 건물도 움직이고 공장도 움직이고 토지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아파트가 가장 선행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면 이제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시작 초기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전에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전에는 강남 서초가 움직이면 송파까지 가려면 한 석 달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용산이 뜨겁지 않았죠. 마용성이라 그랬어요. 마용성이 움직이고 그 다음 동대문이나 영등포나 광진이나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석 달 정도는 시간이 지났다가 서서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한 번의 학습 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올랐는 것보다는 그 다음 오를 때 가서 빨리 앉아있는 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워낙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화가 더 무상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금에 맞게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8월 특강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전화 통화가 안 되네요. 지금 전화가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와서 아침에 와서 전화를 받는데 부재중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너무 습하고 덥죠. 습하고 더울수록 너무 에어컨 밑에 있지 말고 좀 더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